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방광염과 세정. 방광염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한 1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이 방광염으로 저에게 오십니다.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성으로 오는 것을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어떤 이유는 없지만 감염으로 염증이 방광 내에만 관되는 것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방광염증이 심해지면 요도염, 신우신염 이렇게 다 생길 수가 있죠. 주로 여성들에게 발생합니다. 95대 5, 90대 10의 비율로 여성들에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여성이 요도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쑥 금방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장내 세균이 회음이나 질 입구에서 쉽게 있다가 옮기는 거죠. 특히 성생활 후에 요도를 자극했거나 임신 등의 원인으로 세균이 쉽게 방광에 침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광염의 80%는 대장균입니다. 여러분, 대장균 어디에 살죠? 변에 살죠. 근데 이 변에 사는 균이 방광으로 와서 80%에서 방광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포도상구균, 장규균, 이것도 장에 사는 균이죠. 현막, 간균, 변형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증상은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려워요.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 볼 때마다 너무 아프고 소변을 다 못 본 것 같이 잔뇨감이 있고 이렇게 방광이 계속 자극돼서 모든 신경이 방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방광염이 생기면 거의 병원에 달려오거나 응급실에 많이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만성으로 되면 하부에 아래가 목줄이 가거나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제 혈뇨가 나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소변이 탁해지기도 합니다. 성인 중에 이제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입원해야 되고 이제 없는 경우가 특징입니다. 저희 병원도 방광염에 온 분들 균 배양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가장 많습니다. 75에서 95%까지 차지하고 성관계하고 상관없이 어린애든 노인이든 다 생깁니다. 그 외에 다른 균들이 많습니다. 보통 소변에 여러 가지 균이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면 소변 검사를 하고 WBC 염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염증이 있다고 보고 이럴 경우 이제 균 배양 검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원인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RBC라고 피가 섞여 나온 사람도 있고요. 프로테인이라고 단백뇨가 생겨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혈뇨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 있거나 방광암도 의심해야 되고 단백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신장내과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급성 방광염 치료를 해주면 이게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요즘에는 대장균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생제를 써도 잘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광염 증상과 진단을 보면 하루 8번 이상 보는 빈뇨,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어지면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절박뇨,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통증, 소변을 다 봤는데도 덜 본 것 같은 잔뇨감, 허리 아래쪽 통증, 치골 상부 통증,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오는 혈뇨, 악취를 동반한 혼탁뇨 이런 게 있고 보통 진단은 임상 증상, 그다음 소변 검사에서 하게 되고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는 배양 검사나 감수성 검사를 합니다. 이 감수성 검사는 그 균에 대해서 어떤 항생제가 맞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방광염 치료는 소변에 적절한 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양 검사나 감수성 검사 후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단은 너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흔한 균이 대장균이기 때문에 대장균 균 배양 검사를 한 다음에 약을 주기도 하고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대장균을 위주로 치료하는 항생제를 주로 쓰게 됩니다. 보통 투여 기간은 3일 정도만 되면 가장 적절하지만 단수성 방광염일 경우는 하루에서 3일 쓰고 그 외에 자꾸 재발할 경우는 약을 좀 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먹기도 합니다. 한 번 요법으로 쉽게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따뜻한 물에다 좌약을 하거나 그리고 계속 소변이 자극적이면 항콜린제를 쓰거나 아니면 요로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에 저항이 있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증상이 오래 남아있고 자꾸 반복되고 이럴 경우는 다른 비뇨기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방광염에 후유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후유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때 치료를 않거나 치료 과정 부족하면 여기 있는 방광의 염증이 쭉 올라가서 신우신염에 걸리거든요.
신우실염에 걸리면 열나고 여기 옆구리 있을 때 굉장히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럴 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계속 지속적인 감염이 생기면 방광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신장으로 염증이 퍼지거나 상부 요로나 다른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으로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이나 부고환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나 임산부에서는 이런 신우신염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죠. 방광염하고 과민성 방광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염은 일단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과민성 방광은 방광에 저장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거거든요. 근데 방광염 증상에 이 빈뇨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 과민성 방광을 보통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뭐 소변이 급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팬티 내리기 전에 소변을 보고 그리고 또 소변을 밤에 자주 보는 여성이 있어요. 이건 야간뇨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과민성 방광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방광염 치료나 과민성 방광이나 야간 단뇨는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어쩔 때는 이 증상이 같이 있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 맞게 치료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하나씩 뺍니다. 과민성 방광과 방광염의 진단과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은 일단 증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치료제는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주 치료제 있는데 나이가 들면 노인성 방광염이 있거든요. 노인성 방광염은 염은 붙어 있지만 치료를 할 때 실은 에스트로겐을 같이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꾸 재발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면 비뇨기과 질환을 치료하거나 에스트로겐이 부족한지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봤더니 방광염 환자가 156만 명이고 그중에 95%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게 1년이잖아요. 많은 여성이 방광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도의 위치가 질, 항문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나 질에 염증이 있으면 세균들이 금방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하거나 신장내과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질염이 있는지도 보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같이 치료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방광염이 생겼을 때 산부인과에 먼저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일단은 방광이 과민하다는 말이잖아요. 신경성, 과민성, 절박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감별한 다음에 진단합니다. 다 치료해봤는데 소변이 급하고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팬티 내리기 전에 놓고 이런 건데 염증이 치료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뭐 호르몬 치료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이럴 때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나이 같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행동요법, 약물치료, 그다음에 수술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하고 상의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 본인 혼자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방광염이 자꾸 재발해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생활요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첫 번째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니까 사람들이 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방광염일 때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물을 마셔서 몸을 깨끗하게 방광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과일 중에는 크림베리가 들어있는 주스나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염증이 덜 생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비타민 C를 많이 안 드시는데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했을 때 방광염이 덜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변이 마려울 때 참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억지로 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배변 후 휴지를 사용할 때 앞에서 뒷방향으로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음액이고 이게 요도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질이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항문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대장균이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원인균 중에. 대장균은 대장에 사는 균이잖아요. 그러면 이 항문 주위에 변 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장균이 있는데 이거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닦아버려요. 그러면 이 균이 질과 요도를 쭉 가버리겠죠. 그럼 질염도 생길 수가 있고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쭉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 방광염이 잘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서 뒤로 변을 닦을 때 이게 변이 묻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닦아야지 이렇게 닦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 습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뚱뚱한 사람들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 특히 좌병일 경우, 그러니까 그 서서 하는 거 말고 옛날 그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할 경우 손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특히 오십견이 있는 분, 그다음 살이 많은 사람들. 인디안들은 되게 뚱뚱했고 집마다 다 그 비데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손이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비데를 좀 설치해서 꼭 항문 쪽을 잘 씻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차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닦을 때, 그다음에 생식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성관계 전, 후 생식기 청결을 위해서 이부각에 잘 칠하는 게 좋고, 만약에 세정제나 살정제 같은 걸 사용할 수, 그때 못 쓰잖아. 그러니까 세정제를 할머니 분들이나 모식견이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좀 드시거나 뚱뚱한 사람들은, 저는 특히 이 대장균이 자꾸 재발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질세정제를 처방해 줍니다. 제가 방광염과 세정이라고 써준 이유가 방광염의 원인균이 대장균이 많아서 변 본 다음이나 잠자기 전에 방광염 자주 생긴 사람들은 아래를 얼굴 씻듯이 씻으라고 하고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가져오겠습니다.